러시아가 사상 최대의 핵추진 잠수함을 언론에 공개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지난 23일 신형 잠수함 벨고로드의 진수식을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북부 도시 세브로토빈스크에서 벨고로드가 진수되는 모습을 상페테르부르크 소재 세베르냐 조선소에서 영상으로 지켜봤다. 타스 통신은 러시아군은 2020년 말 또는 2021년 초 벨고로드를 실전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언론은 벨고로드 잠수함이 단순히 군사적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무인 잠수정 등을 활용해 심해 구조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벨고로드는 길이 184m, 배수량 24,000톤의 초대형 핵추진 잠수함이다. 러시아는 1992년부터 구형 타이푼급 핵추진 잠수함 대신 벨고로드를 건조하려 했지만 재정 문제로 여러 차례 연기했다. 그러다 푸틴이 정권을 잡으면서 건조를 시작했다. 벨고로드의 등장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나라는 미국이다. 벨고로드의 건조 목적 때문이다. 이 잠수함은 포세이돈으로 알려진 무인 잠수함 6기를 탑재할 수 있다. 포세이돈에는 초대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 포세이돈이 미국 대도시를 노린 무기라고 공공연히 언급했다. 벨고로드에 탑재될 포세이돈은 6에서 7년 전부터 서방 언론에 회자됐다. 당시 언론은 러시아가 프로젝트 0985이라는 안보명으로 신형 무인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면서 오바마 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RFE 포세이돈 실전 배치는 2027년 돼야 가능. 사람들은 이 무인 잠수함이 수십 메가톤급 이상의 핵탄두를 장착한 채로 평소에는 대양의 심해를 떠돌거나 숨어 있다가 본국의 명령을 받으면 적국의 항구를 초토화시키는 무기라는 설명에 경악했다. 속도 또한 일반 잠수함이나 어뢰보다 훨씬 빨라 요격도 불가능하다. 이후 세계 안보 전문 매체들은 러시아의 프로젝트 0985가 실존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2015년에는 러시아 국영방송이 실수로 프로젝트 0985의 도면 스케치를 보도했다. 게다가 여기에는 적이 경제적 역량에 치명타를 가하기 위한 해안지역 공격에 사용하는 전략무기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러시아 당국은 방송국에 오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서방 언론은 러시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 2018년 3월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을 압도할 무기 가운데 하나로의 무인 잠수함을 소개했다. 포세이돈의 등장이었다. 프로젝트 0985는 사실 이 포세이돈을 탑재할 초대형 잠수함 벨고로드의 계획명이었다. 러시아는 포세이돈을 32기 생산해 주요 함대에 배치할 계획이다. 자유유럽 방송의 같은 날 보도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들은 포세이돈 무인 잠수함의 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실전 배치 시기는 2027년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덩치 큰 핵추진 잠수함 러시아 33,800톤 최대. 미국 해군은 잠수함을 가리키는 약어로 SS를 사용한다. 수중에서 작전하는 은미성을 강조하기 위해 잠수함이란 단어 대신 사일런트 서비스의 첫 글자를 땄다. 1954년 미국이 원자로를 돌려 엔진을 가동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취역시킨 이후 잠수함의 효용성은 더 커졌다. 핵추진 잠수함 SSN 뉴클리어 파워드 서브머리는 농축 우라늄 -235를 연료로 사용해 핵분열 때 발생하는 고온의 열에너지로 증기를 만들고 이곽 증기가 증기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해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런 면에서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 SSBN 벌리스틱 미설 뉴클리어 서브머린과 차이가 있다. 연료통 반율이 70%로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러야 하는 차량이 디젤 잠수함이라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소모된 기름만큼 자동으로 보충이 되는 셈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대개 크기가 크다. 소형 원자로를 탑재하더라도 안전장치 등 일정한 규모의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버지니아급은 7,800톤 규모다. 러시아의 SSBN인 아큘라급은 길이가 171m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이다. 안에 사우나와 소규모 수영장 시설까지 갖췄다. 미국의 SSBN인 오하이급 잠수함이 나오는 영화 크림슨 타이드를 보면 부함장이 잠수함 함내에서 주깅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비해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은 선내가 좁다.
침대도 모자라 3명이 2개의 침대를 함께 쓴다. 거주 공간이 좁으면 잠수함 승조원이 쉽게 피로해져 오랫동안 작전하기가 힘들다. 잠수함이 크면 클수록 탐지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유리한 점이 있다. 수중에서 잠수함에 노는 소나다. 초음파를 쏴대 돌아오는 초음파로 목표물의 거리와 위치를 알아내는 장치다. 대형 잠수함은 더 크고 좋은 소나를 장착할 수 있다. 또 옆면에 특수 소나를 달 수 있다. 미국은 이런 점 때문에 디젤 잠수함을 포기하고 핵추진 잠수함만 보유하고 있다. 3. 러시아의 초강력 핵어뢰 포세이돈. 핵어뢰 즉 핵탄두를 탑재한 어뢰라는 무기체계는 사실 꽤 오래전인 1940년대 그러니까 핵에너지의 무게화 연구 초창기부터 연구되어 왔다. 높은 은위성을 갖춘 잠수함에서 발사하여 적 해군 함대나 해군 기지, 해안 도시 등의 표적을 핵탄두의 높은 파괴력으로 일격에 확실히 경멸,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무기체계로 각광받아 온 것이다. 폭격기나 미사일을 이용한 핵투발보다 은위성이 높기 때문에 적의 유격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잠수함이라는 플랫폼에서 발사됨으로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항공기 탑재 핵무기나 탄도미사일보다 더욱 큰 크기와 높은 화력을 가질 수도 있다.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핵어뢰는 결코 그냥 칼집 안에서만 잠자고만 있지 않았다. 일례로 지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소련 해군은 핵어뢰로 무장한 잠수함을 쿠바 현지에 배치, 미 해군과 대치했다. 물론 당시 소련 해군이 핵어뢰를 발사한 적은 없다. 그랬다면 아마 일자는 이 기사를 쓰고 있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저는 종식되었지만 핵무기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핵무장국들의 신핵무기 개발도 멈추지 않았다. 그 중에는 핵어뢰도 있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통칭 포세이돈으로 알려진 초대형 핵어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세계인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수십 메가톤급 핵어뢰 포세이돈의 존재가 서방 측 일반인들에게 처음 알려진 것은 2015년 9월 미국 정부 발표를 통해서였다. 그 다음 달인 2015년 10월 러시아 TV 방송국 NTV가 푸틴 대통령의 연설 장면을 방송하던 도중 해양 다용도 체계 스타투스 6 관련 비밀 내용이 적힌 문서가 우연히 일반에 노출되었다. 미국 CIA는 이것을 러시아가 일부러 노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국방성에 따르면 포세이돈의 첫 시험 발사는 2016년 11월 27일에 B-94로프 특수목적 잠수함을 이용해 북극해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 2018년 초 미 국방성은 러시아가 새로운 대륙간 핵탄두 핵추진 수중 자율주행이 어뢰를 보유했다. 라고 발표했으며 그해 3월에는 포세이돈이라는 별칭이 공식적으로 붙게 되었다. 2019년 1월 러시아 해군은 포세이돈 최소 30기를 구매하여 북방 함대 잠수함 2척, 태평양 함대 잠수함 2척에 지급할 것임을 발표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포세이돈의 주요 시험이 완료되었음을 발표했다. 같은 달 러시아 국방부는 포세이돈의 시험 발사 장면 동영상도 공개했다. 그렇다면 포세이돈은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인가? 우선 구체적인 개발 의도부터 살펴보자. 미국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핵탄도 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사일 방어체계 탄도탄 요격 미사일, 레일건, 레이저 등을 개발하고 있다. 포세이돈은 이러한 미사일 방어체계로 요격이 불가능한 핵무기로서 러시아의 비대칭 전력 우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포세이돈은 어뢰 모양의 무인 자율주행 잠수정이다. 크기는 직경 1.6에서 2m, 길이는 24m로 추정된다. 유출된 사진을 통해 추산해보면 포세이돈에는 직경 1.5m, 길이 4m에 달하는 탄두가 탑재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 크기라면 최소 수십 메가톤급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참고로 인류 역사상 최강의 핵무기인 구소련의 차르본바오 18메가톤급 1961년의 크기가 직경 2.1m, 길이 8m였다. 최고 속도는 시속 100에서 185km, 유효사거리는 10,000km, 최대